자,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또 리뷰를 좀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뭐라고 했죠? 수2라는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학 2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학 2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그랬죠? 그렇죠. 미적분하고 있는 겁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안 읽겠죠? 그죠? 미적분을 하고 있습니다. 미분과 적분을 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자, 대상이 되는 게 뭐였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여기는? 네, 함수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함수. 그래서 함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수투에서는 주로 관심 있는 함수가 어떤 함수다? 다항함수다. 다항함수다. 자, 그럼 이 함수를 대상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어떤 걸 하고 있죠? 그렇죠.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테마가 여기에 극한이라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미분과 적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미분과 적분이 있습니다. 자, 세 개의 큰 축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극한을 가지고 미분도 만들고 적분도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이 미분은 뭐 할 때 쓰려고 만든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프를 그릴 때 쓰려고 만든 거고, 적분은 넓이를 계산할 때 쓰려고 만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극한으로 미분도 만드시고, 극한으로 적분도 만드십니다. 자, 이거 미리 쓰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다 하니까 천천히 되지만. 자, 그래서 원래는 극한의 원리로 우리가 이 미분이라는 방법을 유도를 해내야 되는데 우리는 결론부터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미분하는 방법을 미분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분법을 우리는 제일 먼저 배웠습니다. 왜냐면 이게 핵심이니까. 미분법을 배웠습니다. 그 미분법이 크게 어렵지 않았다 이겁니다. 뭐 함수가 좀 바뀌어도 우리 미적분 들었던 친구들도 마찬가지 조금만 익숙해지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미분이 되게 쉽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극한의 원리로 적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극한의 원리로 적분법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적분법이라고 불리는 아이는 이 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죠? 자, 우리가 여기서 그 전에 요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미분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게 목적입니다. 주된 목적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이용할 겁니다. 맞습니까? 적분은 뭘 할 때 쓴다 그랬죠? 넓이를 계산할 겁니다. 이건 아직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미분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적분은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적분을 우리는 정적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러줍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자, 이때 원래 이 정적분 계산 극한의 원리로 하셔야 되는데, 그게 조금 많이 번거롭습니다. 익숙해지면 번거롭진 않은데 우리 초보자들이 보기엔 좀 번거로워서 맞습니까? 이건 수투 과정에서는 이렇게 나갈 겁니다. 미적분 과정이지. 자, 근데 우리는 요 미분을 만들어 놓고 봤더니 요 미분을 이용해서 적분을 계산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분 적분이 항상 붙어 다니게 된 겁니다. 그죠? 자, 이때 미분을 이용해서 적분을 계산하는 이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그쵸. 미적분의 기본 정리다. 미적분의 기본 정리. 여기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입니다. 그죠?
네. 자, 틀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자, 여기에 미분을 하는 방법을 거꾸로 다시 돌려보는 건 어렵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분의 역연산.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역미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역미분. 그렇죠? 근데 걔를 적분 입장에서 똑같은 걸 찾아봤을 때 부르는 이름이 좀 달랐죠. 뭐라고 했다? 부정적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부정적분. 그렇죠? 그래서 미분을 하는 방법을 미분법, 미분을 거꾸로 하는 방법을 역미분법, 부정적분법, 줄여서 적분법이라고 부르시더라. 적분법. 그렇죠? 그래서 미분으로 적분을 부정적분은 그냥 단순 역연산이었다. 그럼 실제로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뭐였다? 이 적분법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계산하는 거죠. 그게 미분법의 거꾸로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죠?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뭐냐? 라고 하면 미분을 이용하여 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자, 근데 여기서 사용된 이 미분이 뭐였죠? 그쵸? 그냥 미분이 아니라 미분 거꾸로 하는 거. 역미분. 그러니까 미분 거꾸로 하는 걸 알려면 바로 하는 걸 아셔야 되니까 미분부터 하고 온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역미분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신다? 그쵸? 부정적분이라고 부르신다. 그래서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어떤 적분?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였다. 그죠? 자, 근데 우리는 극한의 원리로 얘네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극한의 원리에 대해서도, 극한의 원리? 네, 극한이 어떤 아이인지를 또 공부를 했고, 그죠? 극한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조금 원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죠? 미분을 이용해서도 했습니다. 그죠? 자, 그걸 우리는, 자, 우리끼리 편의상 극한법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극한법. 라임을 좀 맞추는 거죠. 그죠? 미분은 미분법 가지고 있고, 적분은 적분법 가지고 있으니까, 극한도, 극한법이 있어야 되겠죠. 극한 계산하는 방법. 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걸 더 많이 썼냐면은, 요 극한이 미분이 만들어지기 전에 썼던 방법들이, 인수분해 약분, 유료의 약분, 뭐 이런 건데, 미분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또 미분을 이용해서 극한을 계산할 수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을 해서 극한을 계산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 그게 뭐였다? 로피탈 정리입니다. 맞습니까? 이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는 이유는 요거는 우리가 보험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 임박해 지시니까 학교에서는 어쩌면 요거를 쓰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냥 고등학교 여기서 이렇게 그냥 이것만 가지고 푸세요라고 한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때는 검사의 용도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로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제 기본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겠죠, 그죠? 자, 그럼 오늘은 자 이런 판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왔다 갔다 여기저기 지금 구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구경을 하실 거냐면은, 자, 오늘은 그럼 정적분 가지고 넓이 계산한다 그랬는데, 넓이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넓이 어떻게 계산? 오늘은 넓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에 넓이. 지금 어떤 포지션인지 알겠죠, 그죠? 오늘 여기서 놀 건데, 여기서 놀면서도 전체적으로, 그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미적분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을 놀고 있는지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넓이를 할 겁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 핵심적인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자, 넓이는 넓이인데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구하실 수 있죠, 그죠? 사각형의 넓이 구하실 수 있죠?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선으로, 일단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서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은 넓이 구하는 법 원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실은 그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도 아주 오래전에 BC 3000년경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도 이 적분의 아이디어가 숨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즉, 이 적분의 아이디어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이디어인데, 그 계산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수학적 테크닉이 발달하면서 좀 정확하게 계산을 했다 뿐 아이디어 자체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럼 원과 같은 나머지 다른 곡선 있잖아요. 그죠?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 넓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여러 번 봤는데, 예를 들어서 포물선 2차함수 있는데 거기 넓이 어떻게 계산하지라고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보지는 않았겠죠. 그죠? 네, 가져보셨으면 좋을 텐데. 네. 그래서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뭐다? 정적분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봤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미적분이 다 누구랑 관련이 있는 겁니까? 곡선. 왜 곡선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 여기도 해봤잖아요. 미분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형은, 즉 함수는, 그죠? 어떤 그림? 누구를 그릴 때 쓰는 거였다? 그죠? 곡선을 그릴 때 쓰는 거였다. 곡선. 그래서 여기 미적분은 실제로 곡선을 분석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곡선. 그게 조금 더 차원이 높아지면 공면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공간상에서 공면 또는 곡선. 부드러운 아이들을 분석하는 수학의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물리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할 이야기는 넓이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넓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넓이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요걸 좀 이제 이해를 하시면, 첫 번째 요것만 딱 이해되면 그 다음부터 계산은 이때까지, 왜냐면 의도적으로 좀 연습을 시킨 겁니다. 됐습니까? 우리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수도 초반부터 선생님이 연습을 시켰죠. 왜냐하면은 그 계산 안 되면 안 되니까. 이거 넓이 아무리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하더라도 그거 계산 안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정적분은 넓이를 계산할 때 쓸 거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우리가 정적분과 넓이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를 조금 살펴보시면 실제로 이 관계만 잘 이해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정적분 보고 넓이네 이렇게 하실 거다. 되겠죠? 네. 자, 그거를 들어가기 앞서요. 조금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들어갈까요? 노트를 좀 하고 갈까요? 어디서부터 연습을 시켜야 되죠? 자, 노트입니다. 일단은 선생님 여기에 x축이 있습니다. x축을 하나 그리고 x축을 하나 그립니다. 여기가 x축이고 y축은 뭐 지금 의미가 없으니까, 자, 여기에 곡선이 하나 있습니다. 곡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뭐 이런 곡선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선생님이 사각형을 하나 만들 건데, 어떤 사각형이냐면은,
자, 여기를 한 꼭지점으로 하는 하고 여기를 또 한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사각형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때 자, 천천히 가겠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 페이지에서 요 페이지가 잘 이해가 되시면 뒷부분은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여기가 정적분과 넓이에 해당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앞에 있습니다. 자, y는 fx가 있는데 fx가 있습니다. 요 점의 좌표를 그냥 x라고 하겠습니다. x. 뭐 a, b 하셔도 되는데 뭐 어차피 x로 나중에 바꿀 거라서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x.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그러면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과 높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높이를 요만큼을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니까 요만큼을 뭐라고 쓰면 될까요? 요만큼을, 그렇죠? x의 함수값이죠. 그렇죠? x의 함수값. 그래서 얘를 fx라고 쓰시면 됩니다. 높이가 fx입니다. 그죠? fx.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라면 이 사각형의 높이는 f1인 거죠. 여기가 3이라면 이 사각형의 높이는 f3인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 사각형의 높이는 f-1인 겁니다. 거기까지는 됐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밑변이 문제인데, 밑변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만큼이 밑변입니다. 요만큼이. 됐습니까? 자, 요 차이를 우리 요런 표현을 써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 뭐 y라고 뭐 a 뭐 다른 거 잡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냥 조금 스피디한 진행을 위해서 자, 요 밑변을 델타 x라고 하겠습니다. 델타 x 우리 미분 자, 델타 x. 아, 우리 아직 미분 계수 안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자, 델타 x는 무슨 뜻이냐면은 x가 요만큼 x축에 어떤 차이가 납니다. 안 예쁘네요. 이렇게 좀 예쁘게 표현해 봅시다. 조금 끌어오셔가지고 하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은 그냥 밑변이라고 한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밑변. 있습니까? 밑변. 근데 그거를 좀 있어 보이게 어떻게 쓸 거냐면은 델타 x. 자, 삼각형을 그리시는데 있습니까? 네. 삼각형을 어떻게 그리시느냐면은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완전 삼각형이 아니라 이런 삼각형을 좀 그리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걸 뭐라고 하려면 델타라고 했습니다. 델타. 그리스의 알파벳인데 요게 진화를 해서 누가 될 거냐면은 D가 됩니다. D. D처럼 생긴 삼각형을 그리십니다. 우린 D라고 읽는 아이가 되십니다. 그죠? 자, 왜 D를 썼냐? 차이, 디프런스. 거기서 D를 쓸 건데, 요 D는 또 좀 다른 의미로 오늘 이 D와 이 델타와 D 사이의 관계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델타 X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될까요?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다. 이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는 여기다 써볼까요? 얘도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뭐 여기를 여러 개를 좀 해야 돼서 네. 이렇게 쓰시면 이해되겠죠, 그죠?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자, 밑변이 델타 x고, 그렇죠? 높이가 fx가 되십니다. fx 곱하기 델타 x가 되십니다.
그쵸. 자,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자, 요 사각형의 밑변을 조금 작은 사각형이 너무 크더라 이겁니다. 어떤 사각형을 만들고 싶으냐면은, 이번엔 사각형을 이렇게 만듭니다. 조금 줄여봅니다. 요 정도. 됐습니까? 요 정도면, 이제, 요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사각형의 넓이. 요 사각형의 넓이. 그죠? 요만큼을 델타 x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델타 x랑 요 델타 x 좀 다르겠죠? 자, 요 길이를 델타 x로 잡을 건데, 어떤 길이냐면은, 무슨 색깔로 볼까요? 자, 요 길이죠, 요 길이. 좀 크게 그릴까요? 네. 요 길이를 델타 x로 잡을 건데, 작아진 밑변 있죠? 보이시죠? 그죠? 요 길이가 델타 x가 돼요. 요 길이가 델타 x가 되시더라. 그러니까 밑변을 우리는 델타 x로 잡을 거예요. 자꾸 바꿀 거니까. 맞습니까? 괜찮죠? 델타 x. 그러면 다시 요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요 사각형의 넓이는. 요 사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fx 곱하기 델타 x. fx 곱하기 델타 x. fx 곱하기 델타 x. 그쵸? 지금 뭐 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러면 지금 이제 결국은 선생님 말은 안 했는데, 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 뭐 해줄 수 있냐면은, 요만큼, 여기 선 하나 딱 그어놓고, 가까이 가서 보면 이거 사각형처럼 보이겠죠? 요 선의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실은 선의 넓이는 없는데, 선의 넓이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이렇게. 선의 넓이. 우리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자, 선의 넓이를 한번 표현해 볼 겁니다. 선의 넓이를 어떻게 표현하실 거냐면은,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그럼 역시 사각형이죠. 좀 굵게 그렸지만, 어쨌든 사각형이니까, 요 선의 넓이를 표현을 해볼 건데,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면은, 높이는 fx인 거 괜찮아. 높이는 fx입니다. 밑변은 델타 x인데,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밑변 델타 x인데, 이게 엄청 작아진 거죠. 원래 이만큼 있다가 점점 작아진 거죠. 이때 뭐가 등장하는 거죠? 그쵸. 이때 리미트가 등장하는 겁니다. 리미트. 델타 x가 아주 작은 값이 되면 됩니다. 되겠죠? 아주 작은 값. 그래서 델타 x가 아주 작은 값이 될 때, 자, 우리 요거는 일단은 약속된 기호입니다. fx는 여기 변수는 델타 x죠. 그죠? fx는 그냥 고정된 값입니다. 그래서 얘기는 fx 곱하기 여기 뒤에 누가 되느냐면은 이게 되는 겁니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가 나오는 거죠. S는 이거 0이잖아요 라고 하는데, 우리는 얘를, 그죠? 얘를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은, 그죠? 어떤 x의 차이인데 그 차이가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그거를 앞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뭐냐면은 얘를 dx라고 쓸 겁니다. 됐습니까? 델타 x는 x가 x축에 있던 어떤 차이를 말하는 건데, 어떤 간격을 말하는 겁니다. 델타 x 자체는. 근데 그 간격이 아주 작은 간격일 때 우리는 dx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조선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시냐면은 fx 곱하기 dx로 표현을 하실 겁니다. 수학적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 노트였습니다. 첫 번째 노트는 이만큼. 괜찮죠? 됐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다. 핵심은 얘다. 즉 뭐냐면은 우리는 선의 넓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선을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으면 그렇죠? 여기 선의 넓이를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내가 A라고 하시면 여기를 A라고 하시면 요 높이는 얼마 되죠? FA가 되시죠. FA. 그래서 만약에 실은 선의 넓이는 없는데 선의 넓이를 표현하고 싶으면 선의 넓이를 표현하고 싶다면 요 넓이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표현을. 우리 이제 극한의 원리가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겠다. 아주 작은 값을 갖겠지만 이제 없다라기보다는 아주 작은 넓이를 갖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FA 곱하기 DA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요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제 됐습니까? 됐죠? 네, 이게 첫 번째 노트였고, 자, 두 번째 노트입니다. 자, 두 번째 노트는 개념을 잡는 거기 때문에 저는 차근차근히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노트는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요거부터 보고 갑시다. 이번에 X축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X축이 여기 있고, X축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곡선이 뭐 이런 데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색깔을 좀 바꾸죠. 네. 여기 있는 요 선의 넓이를 한번 표현해 보시죠. 요 선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죠? 함수는 주어집니다. 함수는 주어지는데 그렇죠? y는 fx라고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 밑변은 선이니까 아주 작은 거죠. 밑변은 얼마가 되는 거죠? dx 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x라고 잡으시면 여기를 x. 요점 잡은 x고 밑변은 dx입니다. 요 차이는 뭐죠? x는 요 점을 말하는 거고 dx는 요 점의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요만큼이 높이가 되는 건데 여기에 함수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함수값이? 네, fx죠. 근데 fx가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는 0보다 작은 값이죠. 근데 길이는 양수로 나타내야 되니까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면 길이는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5라면 길이는 5가 되니까 이쪽의 길이는 마이너스 f의 x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선분의 넓이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 요 선분의 넓이를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 fx가 높이가 되는 거고 이거의 밑변은 dx 이렇게 표현해 주시더라. 괜찮죠? 여기 두 번째 노트 했습니다. 두 번째 노트. 첫 번째 노트는 뭐였다? 우리 이제 dx라는 표현으로 했습니까? dx라는 표현이 뭐다? 아주 작은 값이다. 아주 작은 값이랑 fx랑 곱하는데 fx가 어떤 길이를 나타낼 때는 그 선의 넓이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fx 값이 음수가 나왔을 때는 이 선분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로 만들면 되죠. 우리 그 늘 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각형이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 높이 계산할 때 어떻게 하죠? 그 높이 계산할 때 함수값에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 자연스럽게 했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노트입니다. 세 번째 노트. 네,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만 딱 되시면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x축이 이렇게 있다. x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곡선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있습니다. 괜찮죠?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어디냐면은 요 지점부터 요 지점까지입니다. 즉 어디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각형이면 또는 사다리꼴이면 공식 써서 하시면 되는데 요 부분이 뭐가 되더라? 곡선이더라. 곡선. 지금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같은 넓이를 보고 싶은 거다 이겁니다. 이때 함수는 압니다. 함수는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y는 fx라는 아이가 있고, 그렇죠? 자, 여기는 a고 여기는 b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나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요 사이에 있는 임의점 x에 대해서 요 선분의 넓이는 계산해 줄 수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가 x면 그렇죠. 요거의 넓이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요거의 넓이는 fx 곱하기 그렇죠. dx라고 쓰시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됐죠. 근데 나는 지금 요런 선분들이 모여져 있는 여기의 넓이를 계산하고 싶은 거죠. 여기에 이제 x는 왜 x라고 했냐면은 여기 어떤 값이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3이라는 값이 있으면 f3 곱하기 d3 그렇죠? 이런 의미입니다. 실은 d3도 의미가 없고 요거 자체는 어떤 아주 작은 값입니다. f3 곱하기 어떤 작은 값 그렇죠? 밑변이 엄청 작은 거죠. 실은 0에 가까운 수가 나올 겁니다. 이게 아주 0에 우리가 얘를 0에 근접하는 수로 어딨죠? 0에 근접하는 수로 했으니까 실은 0인 겁니다. 0. 그래서 선분의 넓이는 0이라고도 그냥 하시는 겁니다. 왜? dx가 0, dx 자체가 0이니까. 됐습니까? 근데 완전 제로는 아니죠. 쬐끔 있는 겁니다. 쬐끔. 그렇죠? 이거 앞만 봐도 넓이가 있을 것 같잖아요. 없으면 얘가 나타나지도 않는 건데. 근데 넓이를 우리가 측정하기에는 너무 작은 값이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요 옆에도 이런 선분이 있고, 그렇죠? 뭐 여기도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거 있고. 이런 것들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넓이가 생기겠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면. 즉, 요 넓이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요 선분들의 넓이들이 합쳐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싶으냐면은, 여기는 x 값인데,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자, 예를 들어서 a일 때 선분의 넓이, 요 넓이는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 b일 때 요 선분의 넓이는 여기다 b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짓을 하고 싶으냐면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면은 이게 넓인데 그죠? x에 a부터 b 사이의 모든 실수값을 그렇죠? 촘촘하게 실수값을 대입하여 더하자.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겠다? 우리가 요 전체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더하면 우리는 누구를 보여줄 수 있다? 요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S를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아이디어죠. 선이 차곡차곡 모이면 면이 된다는 거. 근데 그럼 선의 넓이를 차곡차곡 다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면의 넓이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는 대입하여 더하자. 자, 누구를 여기에다가 얘 x자리에 a부터 b까지 모든 실수값을 대입하여 더하세요라는 수학의 표기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였던 겁니다.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실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a 집어넣고 더하기, a 바로 옆에 있는 값을 집어넣고 더하기, 그 다음 옆에 있는 거 아주 붙어있겠죠. 엄청 많겠죠. 마지막으로 어디 b를 탁 집어넣고 싹 다 더한 겁니다. 일종의 서메이션입니다. 합입니다. 우리 합하는 거 비슷한 거 같죠? 합과 관련되는 비슷한 거 뭐 있죠? 시그마.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썼습니다. x는 a부터 b까지, 그죠? 여기에 fx dx라고 썼다면 얘는 fa에 플러스 fa dx 플러스 fa에 a 플러스 1의 dx 점점점 플러스, 그렇죠? fb dx 이런 의미입니다. 얘는. 그렇죠? 얘는 참고로 합시다. cf. 근데 여기는 유한계의 선분이니까 어쨌든 유한계는 100개가 모여도 1억개가 모여도 합하면 이거 어차피 0에 가까운 거니까 0에 가까운 거 100개 곱해도 0에 가까운 수가 되겠죠.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호를 새로 만들었냐면은 합하는 건데 얘처럼 뜨문뜨문 띄어서 합하지 말고 안에 있는 거 모두 싸그리 다 집어넣고 다 하세요 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게 요런 기호이고 우리는 얘를 정적분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 일단은 선생님 유도는 아주 가볍게 자세하게는 안 했지만 우리가 dx를 만들 때 뭐 있었죠? 극한의 원리를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극한의 원리를 이용해서 지금 정적분을 유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극한의 원리로 계산을 한다는 것은 계산 자체도 여기서 이걸 할 건데 우리는 이런 표기를 만들어 놓고 실제 계산은 이거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뭘 이용해서 계산할 거다? 실제 계산은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하실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원래 정적분의 원리로 할 때는 요런 표기 자체를 극한의 원리로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미적분 책에서 요거는 계산 자체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계산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넓이를 계산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트들은 다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시면 첫 번째 노트에서는 뭐 했냐면은 선의 넓이를 이렇게 표현하더라. 그렇죠? 선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거는 이따가 다시 할 건데 x쪽 아래쪽에 있는 거는 함수값이 음수가 나올 거니까 맞습니까? 아래쪽으로 뻗어나가는 선에 대해서는 요렇게 넓이를 잡으면 되더라. 그러면 자, 어떤 도형을 만들었는데 그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은 선들이 쫙 모여서 만들어진 거니까 선들의 넓이를 쫙 더하시면 그 도형의 넓이가 나오겠구나 이런 겁니다. 됐습니까? 그게 뭐였다?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최종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초에 fx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 fx가 주어질 겁니다. 이건 1번. 이제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곡선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y는 fx인 거죠. fx. 있습니까? 자, 내가 구하고 싶은 부분은 어디냐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입니다. 됐죠? 여기를 a라고 하시고,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얘를 y fx에 a부터 b까지, 자, a부터 b 구간에서 y fx와 x축 사이의 넓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요 넓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함수 y fx와 x축 사이의 넓이라고 부르십니다. 괜찮죠? x축 사이의 넓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얘를 넓이를 s라고 해봅시다. s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죠? s라고 하시면 넓이는, 자, 여기 하나의 선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x의 fx의 dx입니다. fx의 dx인데 그거를 촘촘히 다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a부터 b까지 하시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계산은 우리가 무진장 익숙해져 있잖아요. 이 조건을 기본 정리로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되나? 두 번째는 x축이 이렇게 있는데, x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y는 fx입니다. 이때 똑같이 다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될까요? a가 되실 겁니다. 여기가 b가 되실 겁니다. 나는 여기. 자, 요 넓이도 역시 구간 AB에서 fx와 x축 사이의 넓이가 되십니다. 그걸 구하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때는 자, 한번 봅시다. 그죠? 이때는 우리 노트 2에서 한 건데 요만큼이 있는데, 그죠? 만약에 여기를 내가 x라고 하시면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요런 선분들을 척척 더하고 싶은데 여기는 다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여기에 높이가 얼마가 될까요? 높이가? 그렇죠. 마이너스 fx라고 높이를 잡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넓이 s를 구할 건데, 넓이 s는, 자, 선분의 넓이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fx의 dx가 되시는 거고, 그거를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a부터 b까지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좀 예쁘게 쓰려고 이 마이너스는 개수니까 앞으로 튀어나가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실 겁니다.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라고 하시면 넓이가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적분 값 자체가 넓이가 되는 건 아니더라. 우리는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요거는 정적분인데 요것도 정적분이죠. 그죠? 넓이가 되는 정적분이 있고 아니면 단순 그냥 정적분 표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표기를 가져와서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계산을 할 때는 그냥 이런 표기를 보고 하시면 되는 거고, 넓이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를 잠깐 정리하면, 됐습니까?
요 함수의 a부터 b까지 정적분 값과 넓이는 다르죠. 여기는 a부터 b까지 정적분 값과 넓이는 같죠. 그렇죠?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는 정적분이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fx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구간에서는 정적분 값이랑 넓이랑 같아진다. 근데 fx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구간이죠. 그죠?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구간에서는 정적분이 넓이가 아니라 정적분 한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뭐가 되신다? 넓이가 되시는 거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세 번째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 세 번째는 자, x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x축이고 얘가 y는 fx. 그렇죠? 자, 이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구간이 a부터 b까지의 넓이인 겁니다. 그렇죠? b까지의 넓이. 자, 여기는 a입니다. 여기는 b입니다. 실은 요 넓이와 요 넓이를 합한 넓이를 보고 싶습니다. 요 넓이와 요 넓이를 합한 넓이를 우리는 fx와 x축 사이의 넓이라고 부르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는 x축 위에 있는 부분도 있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될까요? 넓이 s를 구할 건데 그렇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그냥 fx 곱하기 dx를 하면 이거 넓이라고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냐하면은 여기까지는 fx dx가 양수값이고 여기까지는 fx dx가 음수값인데 그걸 다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세 되겠죠. 상세. 그렇죠. 자, 같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이 넓이가 크겠어요? 정적분 한 개 크겠어요? 당연히 넓이가 더 크게 나올 거예요. 정적분 훨씬 더 작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따로따로 하시면 되죠. 따로따로. 어디? 여기까지는 정적분 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적분에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요거를 C라고 하세요. 근데 C가 누구죠? C가? 아, fx에 뭘 찾아야 된다? x가 있죠. fx에 x절편입니다. 됐죠? x절편을 찾아서 결국은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된다? 자,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a부터 c까지는 fx 곱하기 dx를 하시면 되는 거고 해서 더하시면 되는 거고 인테그랄 그렇죠? c부터 b까지는 fx 곱하기 dx를 하시면 음수가 나올 거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로 만드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우리가 fx와 x축 사이의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됐죠? 그래서 세 번째, x축과 윗부분, 아랫부분 같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럼 일단 프로세스를 좀 만드시면 됐습니까? 정리를 좀 합시다. 그래서 넓이 계산. 됐습니까? x축과 그죠? fx 사이의 넓이 계산은 어떻게 하시느냐?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렇죠? 첫 번째 스텝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x 절편 찾는 거. 스텝 1은 항상 x 절편을 찾으시고, 두 번째 스텝은 넓이 계산하려면 항상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프 개형. 자, 이 그래프 개형은 우리가 지금 형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형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절편 x축과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 우리는 형태보다는 그래프의 위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위치. 어떤 위치? x축 위냐 아래냐. 그렇죠? 자, 그래 놓고 세 번째 스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스텝으로 x축 위는 뭘 하시면 되죠? 정적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x축 아래는 뭐 하시면 되죠? 정적분에서 마이너스 붙이면 됩니다. 정적분에서 마이너스 붙이면 그게 뭐가 되신다? 넓이가 되시더라. 그래서 다 더해 주셔야죠. 그죠? 플러스 값이니까 다 당연히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x축과 fx 사이의 넓이가 되시다. 되겠습니까? 자, 예를 한 문제 풀어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그죠? 네. 자, 여기 있습니다. 곡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1번부터 가봅시다. 이차함수죠? 우리가 아는 그래프면 철저하게 아는 형태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거와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입니다. 다음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x축 윗부분이냐 아랫부분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됐죠? 자,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x절편을 찾으셔야 됩니다. 2번부터 해보겠습니다. 1번은 x절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1번은 x절편을 찾으겠습니다. x절편은 누가 얼마일 때 누구 값이죠? y가 0일 때 x값이니까 x절편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방정식을 풀겠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는 뭘 찾겠다? 3이 0이 되는 x를 찾겠다. 인수분해 되죠? 3, 1, 어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되겠습니까? 따라서 x절편이 두 개가 나오시네요. x가 마이너스 1과 3.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래프 개형을 그리자 그랬습니다. 근데 이차함수요.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가 나오실 거고,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럼 x축이 여기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럼 x절편이 어디냐면은 마이너스 1과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어디죠? 이 도형이죠. 요거의 넓이를 구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얘가 y는 fx니까 그대로 해봅시다. fx니까 우리가 앞에 했던 대로 넓이를 s라고 하시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x 곱하기 아주 작은 값 3분의 넓이를 다 더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으로 그게 조금 시뮬레이션이 돼야 됩니다. 이런 성분들을 차곡차곡 다 더하면 되겠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근데 x축 원래는 마이너스 fx니까 x축 아래쪽이니까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가 붙으셔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쓰시면 얘가 이렇게 되시겠죠.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x는 주어져 있죠. 여기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dx. 그렇죠? 자, 요거를 산수를 하겠습니다. 그죠? 이제부터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쓰시는 거죠. 앞에 마이너스 있고, 자, 요 정적분 계산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부정적분을 여기 쓰시는 거죠. 3분의 1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자, 요거 계산은,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넓이 계산은 또 계산이 많습니다. 자, 요거 당항함수일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27 마이너스 1이니까 28. 그래서 3분의 28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9 마이너스 1이니까 8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3 마이너스 1이니까 4에다가 마이너스 12. 있습니까? 이 정도 하시면, 이건 산수를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함수는 3차 함수네요. 우리 3차 함수 그래프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정확하게 못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곡선이라고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첫 번째로 3차 함수도 역시 뭘 찾으셔야 될까요? 첫 번째로 x절편을 찾으셔야 됩니다. x절편. 2번이죠? 네. x절편을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x절편을 찾아보자. 그럼 x절편을 찾으려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의 x의 제곱 플러스 3x 이퀄 제로인 거죠. x로 묶어내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자, 이건 우리가 극점 찾고 그 형태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x축 위냐 아래냐 그걸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을 하는 것보다는 빨리 x 미분에서 0 되는 값보다는 그냥 이 함수가 0이 되는 값을 빨리 찾아야 되죠. 4x 플러스 3 이퀄 제로고 인수분해 하시면 3, 1, 마이너스. 그래서 x절편이 3개가 나오시죠. 얼마죠? 0과 1과 3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x축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x절편이 0, 1, 3이니까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3. 그럼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우리가 최고차의 계속 양수인 경우에 3차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 다 한 번씩 했으니까. 그러면 3차함수 양수니까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요? 얘는 이렇게 스케치가 돼야 되는데 x축과 세점에서 만나려면 당연히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넓이 계산에서는 우리 미분할 때는 앞에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이 점, 이 점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우린 지금은 이 극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여기까지는 x축 위에 있고 여기까지는 x축 아래에 있구나.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어떻게 쓰실 수 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 s는 x축과 이루는 넓이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그냥 fx dx 한 거를 다 더하시면 되는 거고,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1부터 3까지는 fx dx 이렇게 하려고 봤더니 이게 음수값이니까 양수로 만들어야 돼서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더라. 그 다음에 상수겠죠. 상수. 있습니까? 그래서 얘를 다시 쓰시면 얘는 인테그랄 어떻게 되죠? 0부터 1까지는 x 세제곱 마이너스 4의 x의 제곱 플러스 3x의 dx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3까지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3x의 dx를 하시면 되더라. 그죠? 자, 이제 계산을 할 건데 0부터 1까지 나오는 거 계산하는 거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렇죠? 얘는 얼마 되죠? 4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 될 거니까 플러스 2분의 4. 앞에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빼기. 뒤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부정적분 이용해서 미적분 기본 정리 쓰시는 겁니다. 4분의 1에 x에 얼마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에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에 x의 제곱에 어디서부터 1부터 3까지 하셔서 요거 여러분들 산수해 보시면 되겠죠. 정적분 계산을 많이 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잠시 영상을 끊어서 쉬었다가 그 다음으로 가시겠습니다.